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요즘 애들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서울 살고 있는데 서울 시내를 하루 종일 걸어 다녀봐도 유모차를 끌고, 그죠? 갓난 애를 업고 막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을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아, 인구가 줄고 있구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물론 이제 서울 조금 바깥쪽으로 나가서 신도시에 가면 애들이 깔깔깔 뛰어다니는 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이제 신도시들이 또 있어요. 아, 여기가 대한민국의 미래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치과에서 애들 보는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치과. 그럼 뭐가 먼저 생각이 나시죠? 주사, 이빨 뽑아.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근데 얘가 4살인데 치과 의사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처음 온 거예요. 3살인데 치과 의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가끔 병원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도대체 왜 울게 됐을까요? 치과 의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치과 의사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집에서 엄마 아빠가 치과 가면 울라고 열심히 가르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2살, 3살 됐으면 이제 애들이 이빨을 좀 닦아주려고 그러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이를 닦아야지, 안 닦으면 치과에 가서 치과 의사가 이를 다 뽑아버린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데 공포감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애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울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또 다른 거는 치과에 들어오면 보호자분은 좀 나가 계세요.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도 내가 가서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굳이 진료실 안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애들은요, 어른도 사실 그렇긴 해요.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방방송 좀 끄라고요. 옛날 말로. 무슨 얘기냐면 누가 얘기할 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그 사람과 눈을 맞추고 의사소통이 되고 무언가 진행이 될 텐데 옆에서 계속 딴 사람이 얘기하면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져요. 그래서 치과에서는 애들 볼 때는 직원들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왜요? 나하고 애하고 단독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애가 들어와서 자, 해보자 그러면 애가 무서워서 안 하면 치과 의사가 입을 크게 벌리는 거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애하고 얘기해가면서 조금씩 입을 벌리게 해야 되는데 자,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던 엄마 아빠가 해봐 막 이래요. 애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의사소통의 창구는 단일화돼야 됩니다. 특히 어린애들일수록 그래요. 엄마 아빠가 들어와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뭘 하시려고요? 그렇죠. 치과 의사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치과 의사가 얘기하는 것들에 옆에서 지방방송을 넣으면서 애만 혼란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애들은 안정감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안정감이 필요하려면 이쪽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애가 입을 크게 벌리고 치료하는 동안 조금 아픈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치료를 해야 되니까 참아야 되죠. 그 옆에서 보호자가 더 난리, 어머 아프겠다, 우리 애 어떡하냐. 이게 뭐예요? 불안감을 만드는 겁니다. 아플 수도 있지. 흔들리지 않는 나무 같은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료실에 들어오면 보호자분, 본인도 무서워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기억도 있고 이 안 닦아서 충치치료하고 주사 맞고 사랑니 뽑고 5만 가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보호자 들어오면서 불안한 상태로 들어옵니다. 놀랍게도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뭐가 있을까요? 본능이 커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동물행동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개 훈련하고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재밌는데, 예, 개는 주인의 눈동자 굴러가는 소리까지도 듣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안 보는 것 같지만 곁눈질을 보면 개는 주인이 나를 곁눈질을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안답니다. 애도 그래요. 우리 보호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리는구나. 이 사람의 몸의 태도가 불안감이 있는 태도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즉시 전달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시는 게 좋겠죠. 애가 치료를 받으려면요. 또 다른 거는요. 이건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치과에선 애들 양치시킬 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자, 저기 컵이 있어. 헹궈. 그럼 애가 물을 질질 흘려가면서라도 헹구죠. 흘리지 말고 잘해봐. 네. 이게 뭐처럼 보여요? 아이고, 애가 어떻게 혼자 양치를 하냐. 컵을 들이대고. 얘는 오늘 저희 치과에서 그 일을 하면서 인생에서
무지하게 큰 성취를 하나 맛봤어요. 뭐예요? 내가 낯선 치과에 가서 혼자 컵을 들어서 우물우물해서 뱉었다. 큰 성취감과 과업을 하나 달성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그걸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어떻게 해요? 컵을 집어줍니다. 너는 발전하면 안 돼. 너는 응? 내가 주는 컵으로 양치래. 자, 올라와서 앉아봐. 그럼 애가 힘들지만 치과 의자에 기어 올라와서 앉으려고 해요. 근데 옆에 보호자가 있으면 냅다 들어서 앉힙니다. 오늘 이상하고 낯선 곳에 가서 이상하게 생긴 의자에 내가 기어 올라가서 혼자 앉았어 라고 하는 인생에서의 엄청난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안타깝게도 보호자가 뺏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발전되면서 의사소통의 단일인 치과 의사와 친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치과 치료를 늠름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말씀드리는 건 제발 아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뺏지 말고 옆에서 지켜봐 주시라는 거예요. 답답하더라도요. 이거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엄마 치료받는 동안에 제가 애들이 혼자 있으면 밖에 나가서 간단한 퍼즐 같은 거를 이렇게 쫙 쏟아놓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조금만 그 이렇게 조립해서 자동차 만드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저희 치과에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애들을 보기 때문에. 예. 그걸 쏟아놓고 야 이거 네가 한번 맞춰봐. 그러고 와요. 그러면 4살짜리 5살짜리 애가 그걸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춰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그 블록을 색깔별로 놓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크기별로 놔두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되는 대로 막 꽂아가지고 다 맞췄다 막 이러기도 해요. 얘는 오늘 치과에서 뭘 배워갖고 온 걸까요? 이상한 데 가서 대기실에 앉아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나는 장난감을 갖고 놀고 갔다라는 좋은 경험이 하나 생깁니다. 근데 거기에 엄마가 치료받는데 아빠가 앉아있든가 아빠가 치료받는데 엄마가 앉아있으면 퍼즐을 쏟아놓던 블록을 쏟아놓던 그렇게 이걸 여기다 꽂아 이걸 여기다 꽂아 해서 옆에서 계속해서 그걸 올바른 자리에 꽂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4살 5살짜리 애가 열심히 해서 자동차 잘 만들면 뭐에 쓰게요? 그렇잖아요. 그 마지막에 결과물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교육에서. 애가 그 과정을 힘들지만 겪어나가는 걸 옆에서 봐줘야 하는 게 양육자로서의 되게 중요한 의무입니다. 오늘 치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도 돼요. 하지만 얘는 치과에서 혼자 들어와서 요만큼 하고 간 거예요. 어떻게든 요만큼 했으면 성취감이라는 걸 가지고 가겠죠. 치과 의사 입장에서도 오늘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오늘은 오른쪽 위에 썩지 않도록 코팅을 했어요. 그럼 보호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딴 데도 그냥 한꺼번에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애들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가 달라요. 그리고 오늘 이만큼 했으면 얘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칭찬해서 보내야 됩니다. 다음번에는요, 그보다 조금 더 긴 시간 오래 앉아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긴 시간 입을 크게 벌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 차근차근 치과에 적응이 되면 얘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무서움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 동안 정기검진 받을 수 있을 만한 마음가짐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오늘 손발을 묶고라도 어떻게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어른 욕심에 다 하면 얘 기억 속에 뭐가 남아요? 치과는 안 좋은 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온전히 누리도록 옆에서 답답하지만 봐주는 게 필요해요. 제 아들도 아닌데 제 딸도 아닌데 치과 의사는 봐줄 마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엄마 아빠는 봐줄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 아이를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요. 교정치료가 당장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서로 같이 잘 키워봐야지 그 다음번에 언제가 치료 적기인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저도 치과 의사지만 잘 키워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치과 의사 쪽에서도의 문제도 있어요. 오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죠. 애한테 가장 중요한 건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럼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저희 치과에서도 애들 전이를 뺀단 말이죠. 그럼 뭐라 그래요? 오늘 전이를 뺄 건데 흔들거리기 때문에 금방 빠질 거야. 그런데 살에 붙어 있잖아? 빼면서 좀 아파. 어떻게 하나도 안 아프겠냐, 이를 뽑는데. 그렇지 않니? 이거 6살, 7살이면 다 알아듣는 얘기죠. 전부 다 알아듣습니다.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흔들리고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도 납득을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뭘 해야 돼요? 좀 아플 거다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오늘 하나도 안 아파 이러고 들어가서 주사를 쿵 맞고 아파서 울고 나오면 뭐만 남아요? 배신감만 남습니다. 누구한테요? 엄마 아빠 다 배신감. 그죠? 거짓말했어요. 또 의사도 하나도 안 아파? 이것도 거짓말이죠.
애한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픈 건 아프다고 얘기해야 돼요. 하지만 아프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빨간불일 땐 어때요? 빨리 뛰어가서 건너가서 편의점 가서 과자를 사 먹고 싶지만 빨간불일 땐 뭐예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왜요? 위험하니까요.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건 이게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좀 기다려봐야 되고 좀 참아야 되고 꼭 필요한 일은 해야 되고 이래야 나중에 흔히 말하는 앉아서 공부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치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이러면서 계속해요. 그 애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이 생겨요. 다 끝났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랬어요. 여기 얼마나 남았어요? 다 왔어요. 30분을 가도 아직도 안 왔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얼마나 남았어요? 아니, 그거 금방이야. 이러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믿을 만한 놈들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1번으로 되는 건 마음이 다쳐요. 마음이 다치면 뭐예요? 귀가 다쳐요. 이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럼 치과의사하고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의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 해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했어. 그러면 그만해야 돼요. 다음에 또 부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마지막으로 얘기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병원에서 가끔 환자 보다 보면 애들의 손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가 불편하니까 손을 치거나 아니면 손을 잡아 빼려고 합니다. 그때는 저희 병원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납니다. 제가 애한테 소리를 크게 질러요. 못하게 하려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인데 어린애가 자기 마음대로 어른 손을 잡아서 낚아채서 던지려고 빼려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방예의지국에서 예의에 무지하게 어긋나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 꼰대 소리를 듣지만 어쨌건 그거는 잘못된 행동인 게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병원에서 애가 의사 손을 건드리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주사바늘이 다른 데 찌를 수도 있어요. 손에 칼이 들려있으면 다른 데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병원에서는 의사가 하는 대로 참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요. 그런데 내가 조금 하기 싫고 조금 불편하다고 티를 낼 수는 있지만 이걸 자기가 완력으로 이기려고 든다면 이건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양육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지멋대로 집어던지고 무언가가 용납되는 행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는 모르겠어요. 저희 집애가 아니니까. 하지만 진료실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로 애한테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짓을 했다가는 정말로 무서운 선생님한테 크게 야단을 맞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다음번에 유사한 행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말 큰 소리가 나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애를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애 키우는 일은 어렵습니다. 오늘 당장 이거 해주는 게 애한테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양육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게 자동차 안전벨트 카시트에 처음 애를 깐난쟁이를 태우면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애가 죽을 것처럼 웁니다. 왜요? 불편하니까요. 낯설고요. 냄새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앉혀놓고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부터는 애가 포기하고 차에 타면 여기 앉는 건가 보다라고 알게 돼요. 이걸 보통 우리가 사회 규범에 적응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결국 사회 구성원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미래 대한민국. 어떤 구성원들이 만들 건가? 이게 지금 현재 양육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불편한 건 안 하고 나한테 득이 되는 것만 하고 그죠? 남들 안 보는 데서는 적당히 이렇게 하고 이게 별로 안 좋은 사회잖아요. 그죠? 초록 불일 때는 건너가고 빨간 불일 때는 무조건 서야 하고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면 사실은 사회가 좀 더 밝아질 거라는 생각도 해봐요. 얘기가 좀 흘러갔습니다만 병원에서 애들을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애들과 신뢰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집에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뭐죠? 말 안 들으면 치과의사가 이빨을 다 뺀다. 이런 거짓말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거는요. 병원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의사소통할 수 있게 아이와 의사소통할 수 있게 진료실 안에서 아이와 치과의사만 이야기할 수 있게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요. 애들이 무언가 하나라도 해나갈 수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집에서든 밖에서든 뺏지 마시고 답답하지만 좀 기다려주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발전해 나가는 게 애들이 성장해 나가는 걸 거니까요. 치과에서는 거짓말하지 않는 치과의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귀찮지만 여러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애가 치과에 적응되고 조금씩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애들 양육에 관련돼서는 제가 뭐 아동 발달이나 이런 것도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병원에 다니는 환자 보호자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나중에는 애들 똑바로 앉혀야 되고 스마트폰 좀 덜 봐야 되고 그 다음번에 어른 보면 인사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